안녕하세요, 덕화입니다. 방금 아반떼 가격이 나왔는데요,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 1.6L 모델 기준 스마트가 1960만원으로 됐어요. 2000만원에서 40만원 빠진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던이 2256만원 이렇게 나왔고요. 인스퍼레이션이 2671만원, LPI는 1.6L 모델 기준으로 해서 스마트가 2099만원, 모던이 2394만원, 인스퍼레이션이 2797만원입니다. 모터까지 달려있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가 2578만원, 모던이 2820만원, 인스퍼레이션이 3203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은 예상한 대로 이렇게 잘 나온 것 같아요. 1.6L 전장 모델이 1866만원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기로는 2000만원일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40만원 빠진 196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상 2000만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건 이제 개별 서비스의 3.5% 기준이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세제 혜택 적용 전 가격입니다.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외장 컬러 부분을 한번 열거를 해드릴게요. 외장 컬러는 메타블루 펄, 에코트로닉, 그레이드 펄, 그 다음에 얼티메이트 레드 메탈릭 3종 새로운 색상이 추가됐고요. 어비스 블랙 펄하고 아틀라스 화이트, 사이버 그레이 메탈릭, 플로이드 그레이 메탈릭, 아마존 그레이 메탈릭, 인텐스 블루 펄 등 총 9종의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외장 컬러가 이렇게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고른다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내장 같은 경우도 세이지 그린과 함께 블랙 원톤, 그 다음에 캐시미어 베이지 등 3종 컬러 운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아반떼 2차 차체 감성이 좋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고강성 경량 차체가 들어가 있고요. 동급 최초로 뒷좌석 사이드 에어백 좌우 적용한 8개 에어백을 기본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FCA,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BCA,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RCCA,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능형 속도 제어 기능을 하는 ISLA, 그리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 SVM, 후측방 모니터, 전후방 주차거리 경고, PWFR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체 사이즈로 보게 되면은 중형 같은 준중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솔린 1.6, LPI 1.6, 하이브리드 1.6 3개 엔진 라인업으로 구성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더유 아반떼 N9하고 M 모델은 하반기 국내 출시될 예정입니다. 디자인이 변경된 N9과 M 모델 또 따로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디지털 키 투터치를 적용했어요. 스마트폰 차량 제어 및 공유 범위를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빌트인 캠도 동급 최초로 적용이 됐습니다. 빌트인 캠은 주행 상황을 녹화할 수 있는 빌트인 고해상도 기록 장치인데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화면을 통해서 기존의 빌트인 캠으로 찍었던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스마트폰 앱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갖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동 오프 후 에어컨 내부를 말려주는 애프터 블로우, 이거 이제 예전에 제네시스에서 약간 지적되었던 그 기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C타입 USB 충전 포트 1열에 1개, 2열에 2개 이렇게 들어가고,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역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전역으로 무대로 한 AR 어드벤처 게임 아반떼 플레이라는 서울 곳곳에 숨어있는 아반떼 신사연을 찾는 몰입형 AR 게임도 진행을 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특히 신촌, 용산, 한양대 등지를 해서 아반떼 플레이그라운드를 선정을 하고 특별 미션을 부여를 해가지고 이런 아반떼의 친근함, 이런 부분들을 20대 나이층, 세대층에서 아주 좋아할 만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여러분도 참가해 보셔서 재밌는 아반떼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대차 쪽에서는 이렇게 사회 초년생한테 어울리는 더 뉴 아반떼를 주요하게 공략적으로 밀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덕화였습니다. 이 차 조만간 시승 아마 잡힐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시승데이 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관절 주행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요새는 되게 민감해졌어요. 관절 주행 모드를 켜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좀 오래 갔었는데 빨리 핸들을 잡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좀 뜨고 있네요. 네, 22.6L/L가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을 좀 보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현재 지금 에코 모드로 연료 효율 모드로 좀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핸들을 어느 정도 잡는 상황이 마련이 되게 되면 우코노에서도 아주 잘 잡아주는 그런 실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준준형에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리스한 이런 디자인 퀄리티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말끔하게 좀 잘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풀옵션에 이제 두 가지만 좀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격이 이제 2,464만원, 2,464만원이고요. 에다가 이 43만원짜리 썬루프, 그 다음에 17인치 알로이 휠 2,464만원. 어떻게 보면 소나타 제일 최하 트림의 깡통의 가장 밑단까지 근접하는 그런 가격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상위 트림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주행 모드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10.2Hz 인포테인먼트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 지금 가장 기본적인 그 이런 컨텐츠, 힐링에 대한 컨텐츠는 요새 완전 대세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회적 이슈가 있어서 이런 형태의 이 컨텐츠가 뭐 지금 뭐 여기 이 차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지는 패턴이죠. 예, 그랜저부터 시작해서 소나타, 현대, 기아차 모든 차량에 지금 이 힐링 미디어 컨텐츠는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음악 사운드가 완전히 막 그 웅장하게 들리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주행 감성들의 명에 우선 제일 기본적으로 이 음향 사운드가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연료 효율성 위주로 차량을 좀 테스트 드라이빙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연비는 지금 21.7km/L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6km대의 순간 연비에 준하는 그 정도의 연비에서 계속 이 크루즈 컨트롤로 고속 주행을 유지를 했을 경우에는 20km/L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연비는 그렇게 우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는 준중형 모델, 세그먼트로 갔을 때는 볼륨이긴 하지만 이런 합리적인 어떤 구동 효율성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민감하게 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잠재적 수요층이라고 한다면은 연비에 대한 부분들 많이 좀 신경을 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선 그건 오케이고, 그럼 그 다음에 뭐 연비라든지 주행 테스트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지 이런 걸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아반떼 중에 최고의 아반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연비가 한 22km/L가 나오겠단 말이죠. 차 같은 경우 17인치 타이어를 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연비가 22km대는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비 테스트는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고, 우선은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좀 바꾸도록 하고요. 그랬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연비를 리셋을 했고요. 현재 여기서 이제 드라이빙 퍼포먼스 모드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속 110km인 상황에서도 차로 이탈 능동 방지를 아주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너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코너 목적지까지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이 스포츠 모드로 경우에는 연비가 거의 확 들어줍니다. 그래서 연비가 리터당 13.0km/L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역시 스포츠 모드하고 에코 모드하고 차이가 2배 이상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다시 이제 14km/L 정도 나오거든요. 엑셀레이팅을 하지 않고 지금 관성 드라이빙으로 지금 언덕길을 약간 올라가는 코너를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연비가 예대 계열도 한번 그런가 볼까요? 단차의 이격이 균등하지가 않아요. 균등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균등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됐으면 안 보이도록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다른 모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단차가 지금 되게 심한데 안에 단차가 문제가 아니라 안에 이렇게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게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좀 차별을 두려고 해서 하다면 좀 이런 부분들이 또 수평의 룰을 맞아야 되는데 여기하고 여기가 또 틀린,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격이 좀 심하죠. 이쪽 이격이 여기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이격을 좀 보이고 있는 이런 후드
벌어지죠. 아래 내려오면서 이 단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